도전의 법칙, 발견 능력이 있는 사람을 놓치지 말아라. 이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발견의 연속입니다. 발견. 아침에 일어나는데 get up.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 미지의 세계와의 끊임없는 조우를 통해서 인간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발견으로부터 우리는 이 삶의 의욕과 가치를 느낀다는 거죠. 이 발견이라는 게 이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건데, 발견과 깨달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발견, 깨달음을 위해서 정신을 맑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예? 관찰과 사고를 반복해야 된다. 이 메모리즘에 빠진 생활 속에는 사실 발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도전 정신이 없는 사람은 이 발견하는 능력이 없는데, 젊었을 때, 우리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젊었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주 새롭게 보이잖아요. 신선하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이도 어리고 이제 경험이 없다가 보니까 세상 모든 게 신기해 보이기만 하고, 사실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나이 들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메모리즘에 빠진다는 의미가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이 약해진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정신 세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얘기죠. 어떤 새로운 곳을 자꾸 찾아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찾아낼 게 없는 거예요. 그 에, 같은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새로운 게 있겠어요. 저 여행도 좀 다녀보고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취미 활동도 하고 미국 여행도 한번 가보고 또 유럽 여행도 한번 가보고 이런 장기 플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발견이 매일매일의 생활을 충실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 청춘의 아름다움과 이 생기, 이것이 미지를 찾아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데서 이런 것들이 비로소 태어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회인이 되는 순간, 사회에 적응하는 순간 그 능력이 급속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서 저기 뭐 장마 때 비가 와가지고 그냥 막 그 휩쓸려 내려가듯이 그냥 휩쓸려 내려가면서 이 기계적인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계속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그냥 눈만 깜짝하면 그냥 시간이 가버리나요? 그러니까 무기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모험심이 사라지는 거죠. 모험심이 사라지고 나이를 먹으면 그 방면의 베테랑이 되어갈수록 기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응? 어떤 그런 진취력. 그래서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일에 숙련되어감에 따라서 점차 안전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뭐 더 이상 모험이나 불필요한 행동하지 말자. 사고가 없는 확실한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이미 발견은 생기를 잃고 세대 간의 단절이 시작되고 맙니다. 호기심과 모험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 사람의 진보를 측정하는 바로미터로 갈 수 있는데, 여러분의 그 부족한 부분, 이 고착화 현상을 구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미지에 도전하는 싱싱한 이 감성을 지닌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떻게 보면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튀는 사람들 있잖아요. 튀는 발상이나 순진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발견의 달인이라는 거죠. 상식을 신봉하고 이 경험적인 지식만을 의지하고 또 보수적인 평온을 바라고 교제를 싫어하고 책임지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가능성을 버린 그 인생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과 미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제나 미지의 세상을 동경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 공상의 세계를 즐길 수 있고 작은 일에도 정열을 태우고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얘기인가요? 아니면 딴 나라 얘기인가요? 이런 사람만이 뭔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견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비즈니스 사회,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라든가 좀 전문 사회인들한테는 이런 게 많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회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비즈니스 사회라는 게 조직화된 집단이기 때문에 약속된 행동만 한단 말이에요. 약속된 행동만 하기 때문에 에,
갑자기 돌출 행동을 한다. 이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조직사회 속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조직의 약속을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이 사회인으로서의 신분을 어, 사회인으로서의 신분이 일탈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인으로서의 신분에서부터 일탈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획일적인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에게 없는 이런 특성을 가진 뛰어난 인물이라면은 반드시 잡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 발견 능력이 있는 사람을 놓치지 말아라. 이 발견 능력이 있는 사람은 깨달음의 달인이라는 거죠. 성실하게 연락을 하는 사람은 믿음직스럽다. 요즘에 이제 그 카톡인데요. 카톡, SNS를 통해서 카톡이나 메신저 이거 사용 안 하는 분들이 없는데 이 문명의 이기인 이 SNS 이게 이 사회생활에서 비즈니스 사회에서 아주 무엇보다도 큰 무기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전화 잘 안 하고 이 SNS 통해 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있는데 이게 근데 얼마나 이거를 현대 문명의 위기를 이용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근데 어떤 분들은 답변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답변해봤자 그냥 간단하게 짧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취향이라고 그럴까?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논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을 그 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다음에 두 번째는 표현력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뭐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얘기. 상대방과 같이 SNS를 통해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글을 통해서 사람이 여기 앞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말한다고 그러면 모를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거 할 시간이 별로 없다. 시간 부족. 다섯 번째는, 상대방과 그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수가 없는 거고, 여섯 번째는, 무능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그 SNS의 중요성을 잘 모른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그 SNS 사용을 통해서 얼마나 정보를 주고받고 또 자기 의사를 전하고 또 안부를 물으면서 얼마나 그 먼 거리에 있는 사람,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서울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과도 계속해서 그 안부를 전하면서 교제와 친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만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이 되겠죠. 행동력 있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라. 세상 모든 일이 이제 시기가 있는데요.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타이밍. 타이밍이 있는데 이제 촌각을 다투는 일도 있어요. 정말 내가 급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어떤 정보가 필요해서 그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말 그런데 막상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시간이 좀 남아서 광화문에 차를 한 잔 마시려고 그러는데 광화문에서 누구 뭐 만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화나 SNS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좀 만나자. 그러면은 선뜻 그 자리에 나와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래야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 그 행동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회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고 필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도움을 받고자 했을 때 거절당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센스입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행동력 있는 사람, 얼마나 행동력이 있느냐, 실제로 실천력이 있느냐, 그런 사람을 사회생활하면서 깊이 있게 사귀어야 된다는 거죠. 행동력이 없는 사람은 경쟁사회의 루저다. 강인노트 일본에 이제 루저라고 한번 써봤는데요. 요즘 이제 루저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뒤를 가리지 않는 사람을 오히려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쟁 사회라는 게 서로가 이제 서로의 힘을 겨루는 사회인데 요즘에 그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소극적이에요 보면. 그래서 대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야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해봤자 안 될 게 뻔한데 그거 뭐 때문에 하냐? 에?
계획은 신중하게 세우지만 이 행동 단계로 들어서게 됐을 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조금이라도 이게 어려움이 예상되면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지난번에 그 3포 세대, 뭐 7포 세대 얘기를 했는데 아주 이게 포기하는 게 그냥 습관이 되고 포기하는 게 유행인가 봐요.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버린다. 이게 참 문제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변명이 뭐냐면 안 되는 거 알면서 그 뭐 때문에 그 시간 낭비야.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 정신이 부족한 거죠. 또 해봤자 예상 밖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별로 소득이 없다. 그래서 그 확신이 없다 그러죠. 확신이 없고 믿음이 부족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소극적인 건데, 소극적인 거. 근데 실제적이고 이 파워풀한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내렸으면 이 앞뒤 안 가리고 바로 해버린다는 거야. 돈키호테처럼. 이게 이제 맞는 말이죠. 이게 신중하게, 생각은 햄리처럼 신중하게 하지만 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과감하게, 돈키호테처럼 과감하게 그것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결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소극적이다. 이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변한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결심하고 요때도 막 환경이 막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획을 했던 시점하고 행동을 하려고 하는 시점 이때 조건이 미묘하게 이게 바뀐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서 아무도 목표의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해봤자 소용없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이 세상의 변화를 쫓아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죠. 계속 바뀌니까. 어이, 그건 무리야, 무리. 응? 그건 무리야. 그러면서 뒷일에만 신경 쓰는 사람. 이 사람은 이미 패배자, 루저로서 선포를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데 야, 괜찮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변화에 적응해 보려고 그러는 사람이고 파워풀한 사람이죠. Actually. 그래서 모든 일은 사실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 뚜껑을 열어봐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 결과를 알 수 없는데 입으로만 비판을 늘어놓고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경쟁 사회의 루저다는 거죠. 반대로 앞뒤 가리지 않고 내달리는 사람은 무서운 경쟁 상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하면은 그 일에 쏟아부은 그 희생의 크기로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철학이 없는 사람은 삭제해버려라. 자기 철학을 갖는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인생관, 분명한 인생관에 입각해서 과학적인 그 데이터의 분석 위에 어떤 공평하고 통찰력 있는 의견을 갖는 거죠. 자기 철학이 분명한 사람이 자기 의견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독창적인 관점에서 이 본질을 명확하게 파헤치고 그 진상을 분석해서 이 해결 방도를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해결에 직접 힘을 빌려줄 수 있어야만 자기 철학을 갖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단순히 비판만 하고 분석하고 뭐 해설만 한다고 해서 이게 그 사람의 이 두뇌 구조가 뭔가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불필요하게 귀찮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멀리해라. 사람은 누구나 이 자기 과시욕이 있습니다. 자기 과시욕. 그래서 한번 멋을 부려보려고 명품 옷도 입고 또 요즘에 또 그 머리 염색도 하잖아요. 염색도 또 여성 같은 경우는 또 화려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빨간 물도 드리고 뭐 어떤 분은 노란 물도 드리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이 돈으로 그냥 아주 온몸을 치장을 하려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아주 그냥 다양한 직함 또 그 학위를 수집하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다양한 학위를 그냥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또 국회의원에 입후보했다.
여러 가지 그런 작은 것부터 자잘불화한 것부터 뭐 아주 굉장히 많이 자기를 온갖 수단으로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자기 과시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 자기 과시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좀 더 나아지고자 하는 마음의 발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스스럼 없이 자기 주장과 자기 선전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제 야, 또 시작이구나, 또 시작했네,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데, 야, 내가 왕년에 뭐 이런 거 했어. 내가 네 나이 때는 뭐 이런 거 했어. 나는 너 같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러면서 그 이야기 보따리가 풀어지는과 동시에 자기 자랑 얘기들이 이제 주르르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이제 듣고서 이해를 하고 지나간다고 해도 문제가 이제 때와 장소, 정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남들의 주목을 아주 끌고 싶어서 튀고 싶어서 이 하는 행동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병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의는 없다고 할지라도 경박하거나 자각이 없는 사람, 좀 매너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과는 거리를 둬라. 약속이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 약속은 어기기 위해서 있는 거야. 이런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신뢰관계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일찍이 서구 문명에서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의 계약이다, 이런 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당연히 지켜야 될, 약속은 인간이 당연히 지켜야 될 이 신성한 의무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이 개인의 약속이라는 것도 거래상의 계약과 같은 의미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는데, 흔히 이제 어포인트먼트라고 그러는데, 어떤 누구를 방문할 때도 어포인트먼트의 유무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의사를 만난다든가 뭐 누구를 찾아, 항상 그 한국말로 이제 예약이라고 그러는데, 예약을 하고 자기 친구를 찾아갈 때도 미리 이제 이렇게 고지를 하고 찾아가는, 그래서 거래할 때도 이 계약서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계약서의 사항을 어기게 되면은 위약금을 물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신앙적인 것에 입각한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고지식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아주 철저하면서도 고지식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아무튼 약속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대충 넘어가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바이블과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약속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약속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약속을 통해서 신뢰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 관계성이 더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즘은 좀 많이 좋아진 겁니다. 예전에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이 한국 사람이 시간을 안 지킨다는 그런 유머 같은 것도 있었는데, 시간을 정해 놓으면은 12시다. 시간을 정해 놓으면은 그 시간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되게 보면은 10분 늦던지 뭐 30분 늦던지 이런 식이고, 시간 전에 도착해서 그 만남과 교제를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현대에는 이제 많이 변해졌죠. 자,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 도전 정신을 가지고 새로움을 추구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자꾸 찾아내면서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꾸 채찍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의 루저가 되지 않고 분명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내일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